그러니까 저도 심지어 음성으로의 대화가 많지 않아요. 일 얘기도 SNS나 카톡을 통해서 오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오지 음성으로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경우도 없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의 비대면 상황에서는 음성으로 이야기할 경우들이 꽤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변화만큼이나 저도 많은 일상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요. 교육에 대한 의뢰가 먼저 그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일상에서의 어쩌면 가장 큰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비대면 상황에서의 대화겠죠. 우리가 예전에는 어쨌거나 오프라인 상으로 이제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비대면이 거의 퍼센테이지로 친다면 한 60에서 70%, 많게는 80%가량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은 대면하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의 몸짓 또는 이 사람의 눈빛, 이 사람의 표현을 가지고도 대략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비대면으로 음성이나 문자나 SNS로서의 내 모든 것들을 좀 표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비대면 상황에서의 말할 때,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비대면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에서의 교육 의뢰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비대면 상황에서의 이 연락하는 부분들을 우리 신입사원들이 조금 부족하다.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비대면 상황에서의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음성으로 전달하는 통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통화 생각해보면요. 요즘 젊은 세대도 그렇지만 음성통화 평소에 많이 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묻고 싶은 게 물론 이성과의 연락은 많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해보면 일적인 거 이외의 음성통화를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뭘로 많이 하죠, 여러분? 문자도 이제 비즈니스 상에서만 하겠죠? 카톡 많이 하시죠? SNS 상 대화를 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도 심지어 음성으로의 대화가 많지 않아요. 일 얘기도 SNS나 카톡을 통해서 오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오지 음성으로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경우도 없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의 비대면 상황에서는 음성으로 이야기할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은 분들이 조금 유의하시거나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비대면 상황에서 음성을 전달할 때는 표현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제스처나 눈빛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조금은 무겁게, 조금은 어둡게, 조금은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상대방이 조금 호감을 느끼게 하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말하기를 하려면 음성에서는요, 반가운 톤으로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반가운 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직책을 불러주면서 전화를 받는 것도 아주 매력적으로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름이 뜨겠죠. 그러면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라고 전화를 받습니다. 또는 네, PD님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을 때 여보세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반갑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의 대화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반갑게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너무 딱딱하거나 조금 불친절하거나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상대방까지 기분을 다운시키기보다는 반갑게 쓰는 톤은요. 뭔가 도, 톤, 레, 톤, 미, 톤 이렇게 올라가는 톤이라기보다 여러분이 반가운 에너지를 주셔야 돼요. 실제로 웃으면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즐거운 에너지를 줬을 때 상대방이 좀 즐겁게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직책을 불러주면서 반가운 느낌으로 톤을 좀 써보시는 게 음성상의 비대면 상황에서의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조금 퉁명스럽게 상대방은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툭툭 내뱉는 듯한 말하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툭툭 내뱉는 듯한 말하기는 상대방으로부터 하여금 조금 딱딱하게 그리고 비전문성 있게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조금 음가를 부드럽게 길게 써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그랬군요. 조금만 부드럽게 써보세요. 조금만 길게 써보세요. 아,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구연동화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뭔가 나를 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경계를 조심하셔야 돼요. 살짝만 부드럽게. 너무 툭툭 내뱉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퉁명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음가를 살짝만 길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즘은 거의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분들의 한시도 떼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분들의 말하기를 지켜볼 때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무실에서 교육을 할 때 뭐 수업이 끝나고 나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환기시키면서 조금 마스크를 내리면서 편안하게 숨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9시부터 6시까지 고객을 만나야 하는 분들이나 마스크를 계속해서 끼고 계셔야 되는 분들은 너무 답답하시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그 상황에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안 들립니다. 발음의 부분이겠죠. 우리 수강생분이 그 고민을 얘기하셨어요. 선생님, 제 이름을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한성인데요. 에?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께서 한 음절씩 또박또박 얘기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휘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는 하우투 스피치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어려운 인명, 그리고 지명, 숫자 이런 부분은 천천히 짚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 이름을 왜 못 알아들어? 내가 이야기하는 게 내가 발음이 그렇게 부정확한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할 때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라는 또 음성 자체로 전달할 때 직접 대면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려면 또박또박 한 음절씩 천천히 얘기해 주는 것도 하나의 팁일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지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의 성장에 필요로 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더 좋은 환경이 있을 거라고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조금만 더 버티는 것, 또 저희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개발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힘냅시다.